11회 문법 규범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우울해졌죠? 월요일은 약간 우울해져요. 그렇지만 힘을 내야겠죠? 우리는 합격해야 되니까 제가 힘을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쉬웠죠? 요거는 이제 틀린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음 보고 그것도 똑같다. 그럼 받침 보세요. 겹받침의 앞에 있는 거 순서대로. 그래도 똑같다. 그럼 받침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뒤에 음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 기억으로 다 자음이 똑같으니까 왜요, 우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음이 이렇게 두 개로 겹쳐있는, 물론 단모음이지만 겹쳐있는 애들이 있으면 앞에 있는 것만 보라고 했어요. 그럼 오요, 우유, 오요, 우우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죠, 답이.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문제에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었죠. 자문을 구하다는 안 되죠. 자문을 구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문을 하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올바른 문장 표현에서 자문을 구하다는 아니고 자문을 하다. 이것도 학생분이 와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번 발음이죠. 발음 가로 안에와 같이 발음했다면 발음의 원인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음운 변동 현상 묻는 거잖아요. 음운 변동. 그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치, 첨가, 탈락 이런 거 찾으시던지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동화를 찾던지 사이소리 현상을 찾던지 뭐 니은 첨가를 찾던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찍기도 가능한 문제였어요. 쓱 보면 된소리가 얘 혼자 들어있어요. 그렇죠? 답도 5번이었습니다. 된소리가 저 혼자 들어있었고 답도 5번이었어요. 그럼 하나씩 보면 구지는 디귿 받침이 뒤에 형식 형태소인 이랑 만나서 지로 바뀌어서 구개음하죠. 두 번째 미음이 떴죠. 그럼 리을이 뭐로 바뀌죠? 느무응이 뜨면 느무으로 바뀌죠.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죠. 세 번째 니은 리을이 뜨면 뭐가 발생하죠? 유마. 그래서 리을 신라 맞고요. 콧물 요거는 이제 밑에 음절 끝소리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보니까 느뭉이 또 떴죠. 느뭉이 뜨면 뭐다? 무조건 비음화. 마무리는 비음화로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5번은 뭐냐? 사이소리 현상이었죠. 이거는 합성명사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자 한자를 형태소 하나로 끊어보는 이론에 따른 거죠. 하나하나 따른 이론에 따라서 형태소가 달리 보면 합성명사고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 울림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된소리, 개수, 장음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발음의 원인이 앞에는 다 동화 또는 위로 보면 대치 교체고 밑에는 사이소리 현상. 위로 보면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로 보기도 하죠. 따로 별도로 보기도 해요. 굳이 첨가로 무조건 분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동화, 대치 이런 식으로 5번이 발음의 원인이 다른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하게 다 푸셨죠? 그 다음 3번. 밑줄 친 말이 문장의 의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밑줄 친 건 많이 본 거죠. 기출문제에서 본 건데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문장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그 단어를 알고 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앞뒤, 관형어 같은 거나 서술어랑 연결되는지 봐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이 강이라는 접두사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고 오롯이 그거 하나 이런 뜻인데 얘만 양념한 강굴. 그래서 이 강굴은 양념되지 않고 물도 섞이지 않은 굴의 살이에요. 그래서 양념한이라는 관형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견문장이 나왔죠?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할 때 견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견문장에 포커스를 둘 게 아니죠. 뭐 찾으라는 거죠? 혼문장. 그렇죠. 견문장이 아니니까 혼문장 찾으란 문제였어요. 혼문장. 그럼 혼문장은 뭘까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드러나야겠죠. 왜냐?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드러나는 애가 견문장이니까. 그래서 혼문장을 찾아라 이런 문제였고요. 그럼 견문장은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이 있죠.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잘 안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는 주어 서술어를 무조건 찾는데 물론 서술어 먼저 찾아야겠죠. 주어 서술어를 찾는데 제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주어 서술어 먼저 찾으세요. 먼 애들 이렇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주어 서술어를 찾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주어 서술어를 한 번 더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가까운 애.
그 다음에 추가로 뭘 찾아주느냐? 이 가까운 애 뒤에 바로 격조사가 붙어 있는지. 보조사는 격조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애 찾고 안에 보통 이거는 이제 아는 문장에 해당하겠죠. 안에 있는 주어 서술을 찾은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조사를 봐라.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볼게요. 이제 홈문장을 찾으니까 주어 서술을 찾겠습니다. 서술어 먼저 찾는 거예요. 시험 과목은 그 당시 몇 개 되지 않았다. 몇 개 되지 않았대. 뭐가요? 시험 과목이. 그 안에 또 조그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홈문장이었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2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는은 이제 신경 쓸 거 없죠. 보조사죠. 그는 집을 떠났대요. 어떻게? 준비한 것도 없이. 준비한 것도 없이. 이 이는 보통 이, 히 이런 거 붙은 거는 부사어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이 히. 보통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고요. 준비한 것이 없대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붙어 있는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없이 집을 나간 거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나는 오락실에 갔다예요? 아니죠. 문장이 여기서 끊기고 나는 카페에 간 거고 동생이 오락실에 간 거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이어진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정석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가지 있죠.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시죠? 앞뒤 문장을 순서를 바꿔봤을 때 의미 변화가 없이 그냥 말이 통한다,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거고, 앞뒤 문장을 바꿔봤더니 뭔가 순서가 애매하다,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 배탈이 나서 밥을 먹었다, 뭐 이상하게 바뀔 때, 그럴 때는 정석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서술어를 찾을게요. 취미였대요. 뭐가? 그죠? 나는이 취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나는 취미가 될 수 없어요. 사진 찍기가 취미였대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 찾으시고 그 안에 있는 주어 서술어 어딨냐? 나는 사진을 찍다.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장을 못 보셨더라도 요 조사를 찾으시면 이게 격조사죠. 격조사이기 때문에 나는 사진을 찍다가 명사절로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문장이 있었고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두 개가 들어갔었고 헛문장은 1번이었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 다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5번. 이 문제 많이 어려웠죠. 어려우셨어요. 이거 실제로 기출 풀 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헤맨 문제였습니다. 그 의미 문제 중에서도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풀어보면 답은 4번인데요. 답은 4번인데 이 다시의 의미가 과연 뭐냐. 다시. 이제 문장에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시 봄이 왔다. 다시 봄이 오니 싹싹이 돋았다. 다시 봄이 왔다. 봄이 오던 건데 다시 예전처럼 또 봄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뭘로 바꿨냐? 이전 상태로 또, 원래 사전적인 뜻은 이전 상태로 또거든요. 근데 뭐 예전처럼, 이전 상태로, 예전처럼 봄이 왔다. 예전처럼 다시 봄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들어갔습니다. 문제 들어갔습니다. 1번, 웬만큼 쉬었으면 예전처럼 일을 시작합시다. 약간 애매해요. 그죠? 예전처럼 일을 시작합시다. 아닌 것 같긴 한데 애매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봐. 예전처럼 해볼까요? 새롭게 시도하라는 뜻이죠. 요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 다시 보아도 틀린 것을 못 찾겠어. 예전처럼 보아도 다시 틀린 것을 못 찾겠어? 아니겠죠.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보아도 틀린 것을 못 찾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4번. 우리는 예전처럼 힘을 합하기로 했다. 가장 뭔가 느낌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중에 고민하셨으면 다행이고요. 속어를 이때 잘 하셨어야죠. 다시 일을 시작합시다랑 다시 힘을 합하기로 했을 때 얘는 힘을 합했었는데 다시 힘을 합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일을 했는데 쉬었다가 다시 그냥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거라서 이것은 계속해서라는 의미고 요건 이전 상태로 또 예전처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의미를 가장 근접한 애로 바꾸고 속어를 다 해주시고 마지막 두 개는 문장상에서 그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답이 몇 번이죠? 답 3번이에요. 여러분 아직 여기까지 안 푸신 건 아니겠죠? 답은 3번이었어요. 자, 할다는 리을 티읕의 대표음은 리을이었죠. 그리고 어간 리을 뒤에 가다버서조. 가다버서조는 된소리가 된다라고 해서 할다, 넓다
이런 애들. 핥다도 이게 대표음이 리을이어서 따 이렇게 된 소리가 되고요. 넓다도 리을비읍의 대표음이 리을이기 때문에 넓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로 뒤에 넙죽하다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지만 딱 세 경우에만 비읍으로 발음이 난다. 넙뚱, 넙적, 넙죽. 그 입으로 해보셔야 돼요. 넙뚱, 넙적, 넙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세 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예외만 나와요. 시험 문제는 예외가 나옵니다. 그러면 넙죽하다 하면 비읍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다 벗어져 된소리 대기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외우는 거 뭐 바다 쪽에를 외우셨든지 저는 가다 벗어져로 외웠기 때문에 넙죽 이렇게 나오고 기읍과 히읗은 무슨 현상? 자음, 축약 현상, 거센 소리 대기 일어나죠. 넙죽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맞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거는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고요. 1번을 잠깐 보시면 디귿이 아니죠. 디귿이. 보통 한글 자모의 발음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기억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은 그냥 바로 연음되죠. 연음 원리 때문에 형식 형태소 모음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자음 받침이 올라붙죠. 그래서 기억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다만 예외가 몇 개 있어요. 외우실 수 있으세요? 해봐요, 현주. 아니, 이렇게 쭉 이어져야지. 자모의 발음,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 자, 해줄게요. 다자차 카타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도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 가르쳐 드리려면 자음의 발음은 보통 다 연음이다. 기억을 뭐 이런 식으로 다 연음인데 다자차 카타파만 아니다. 디귿이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디귿이, 지읒이, 키읔이, 히읗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걸 외울 때는 다자차 카타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니불은 합성어, 파생어에서 앞말의 받침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뒤에 이하요요는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다. 느뭉 뜨면 무조건 뭘 해줘라? 그렇죠. 혼니불의 대표음은 디귿이었고 느뭉이 떴으니까 이게 비음화가 돼서 혼니불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디귿이가 틀렸죠. 디귿이가. 다자차 카타파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시고 그 다음 제일 좋은 문제였죠. 오늘 가장 아름다운 문제. 이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 본인이. 그러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거에 대한 모든 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올라가셔서 복습할 때 꼭 다시 보시고 열심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압박감이 있어요. 예시 나오고 이게 일단 선지가 세 줄짜리들이 막 나오면 겁이 나요. 그렇지만 이건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예들 중에 일부래요. 사이시옷. 그리고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런 문제의 특징이 선지 자체는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을 써놓을 수 있어요. 다만 요 예들의 적용이 안 되는 선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정답이다. 요게 포인트였어요. 틀린 말을 써놓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을 써놨는데 요 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사이시옷 다 사이시옷이 들어간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이시옷을 적는 룰을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사이시옷. 일단 사이시옷은 뜻이 없죠. 그냥 발음 기호예요. 여기에서 사이 소리가 난다는 증거. 그래서 시옷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사이 소리 현상이 나야 되고요. 된 소리나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돼야 되고 사이 소리 현상이 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랑 결합해야 되죠? 순우리말이 결합을 하든지 순우리말 한자어 이렇게 결합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소리가 뭐뭐가 난다? 못된 나나모 모음 뒤에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미음 앞에 니은이 첨가되거나 모음 앞에 니은이 첨가된다. 솔직히 이거는 그냥 발음해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만 본인이 좀 케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서 사이시옷이 적는데 가장 핵심은 요거죠.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보면 훈일 얘 한자어고요. 후 바닷가 됐고 뒷일 되고 전셋집 얘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가 왜냐면 뭐 한자어 합성어로서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선지들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정리해 놓고 들어가면 답이 바로 나오죠. 자, 1번부터 보면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요거 두 개겠죠. 요 둘 중에 하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사이 시옷은 발음교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났다고 그냥 다 봐줘요. 시옷을 빼도 말이 되기 때문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시옷이 자음인데 무슨 모음이야 이러면 답이 없어요. 모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옷은 없는 걸로.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 바닷가 뒷일. 까겠죠. 바닷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바닷가 뒷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미음? 바닷가 뒷일 중에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뒷소리가 있어요? 없죠. 그냥 답이 2번이었고요. 그냥 여러분이 겁을 안 먹고 이 문제를 아하 사이시옷 들어갔구나. 그러면 순우리말 아니면 순우리말 한자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새빵 이런 식으로 한자어 6개 예외 이거 얘기 등장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소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3, 4번 더 마저 볼게요. 자, 3, 4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아까 바닷가 뒷일이었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첫 소리가 모음 뒷일 니은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순우리말과 한자어 아까 뭐랑 뭐였었죠? 훈이라고 전셋집 있었죠. 그 중에서 앞말이 모음 뒷말이 첫 소리가 된소리 전셋집 예시 맞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순우리말과 한자어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 뒷말 첫 소리가 모음 훈일 거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 좋은 문제니까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4번은 하가 줄어들 적이죠. 2번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생각하건대 그 다음에 흔하다 이렇게 했을 때 하가 줄어들 적에 앞에 말이 울림소리인 경우에는 같은 울림소리인 아만 빠지고 히읗이 남아서 흔타 이렇게 되고요. 하가 줄어들 적에 앞에가 안울림소리다 그러면 안울림소리인 히읗도 같이 탈락을 해서 줄어들어서 생각건대 이렇게 가죠. 울거 안울예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타는 맞고 생각컨대는 틀리죠. 생각건대. 그리고 1번은 하마터면 3번은 아무튼 하여튼 결단코 하마터면 다 소리 내는 대로 쓰는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 9번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몇 번이었죠? 5번 이건 쉬웠습니다. 백 된소리 표기 안 하니까 백으로 쓰셔야 되고요. 쇼업은 우리 받침이 기역 니은 디귿이 빠지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만 쓰죠. 표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은 표기 대신 소리가 들어가는 거고 디귿 시옷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소리 시옷으로 쓰더라도 디귿으로 소리 낸다. 그리고 표기니까 디귿으로 소리 나더라도 시옷으로 표기한다. 이런 논리예요. 무작정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런 논리를 생각하시면 디귿 시옷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피읍 받침은 안 되죠? 숍 비읍 받침으로 하셔야 되고 게스는 원래 게스가 맞는데 관용 표현으로 가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주스는 안 된다고 했죠. 좌처 조주치 차처초추치 이런 거는 표기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8이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장을 잘못 고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3번이 답이었죠. 깨끗이가 맞습니다. 깨끗이 어간이 시옷 받침 뒤에는 부사와 전미사가 뭐가 붙는다? 이가 붙는다. 어간 시옷 받침 뒤에는 부사와 전미사가 이가 붙는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깨끗이 아닙니다. 그 다음 1번 담배는 피우다가 맞습니다. 담배도 피우는 거고요. 바람도 피우는 거고요. 나쁜 것들은 피우는 거예요. 아시죠? 담배 피우다, 바람 피우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2번 반드시 하다를 붙여보면 되겠죠. 반듯하다. 이거는 굽지 않고 똑바르다라는 뜻이고 기필코 꼭 이런 뜻은 반드시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삼가하다란 단어는 없어요. 비표준어입니다. 삼가다가 맞기 때문에 4번은 삼갑시다. 제대로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풀어봤고요. 중요한 문제 몇 개 찍어준 거는 꼭 가서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